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전번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이 북한과 우리 한국, 즉 남한 군사력,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대비한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 인원들에 대한, 그리고 장비에 대한 군 전력을 표시했고, 이쪽에는 북한군 인원과 군인들의 인원수와 그리고 군 장비들, 공군, 또 해군, 포부대와 같은 것을 이제 표시해 놨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인민무력부 정치보위대학에서 연구실장, 대저였죠. 연구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약 6년간 보위대학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위대학에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인민군 총체적으로 육군, 육해공군 모든 군사력을 보면, 총계를 보면 우리는 59만 9천 명, 약 60만 명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60만 명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인민무력부에 있을 때도 적군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군을 뺀 거죠. 그리고 북한군은 7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년만, 20년 동안에 이렇게 128만 명이 됐을까?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사체계하고 북한의 군사체계는 다릅니다. 인민무력부 산하 총 군 인원은, 군 병력은 약 70에서 8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민무력부에 속하지 않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위사령부, 이게 한 개 군단급이죠. 호위사령부 약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수도방어사령부, 이것도 군단급입니다. 수도방어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경비대 5개 사단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경비대. 그리고 공병총국이라는 거 있습니다. 공병 1총국, 2총국, 3총국. 이 공병총국도 한 개의 무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 전쟁에 투하되기 때문에 전쟁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합하면 약 120에서 128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군부가, 우리 국방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군은 60만, 북한은 128만. 그러면 우리처럼 국방부에 속한 128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병력과 북한 병력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 나죠.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6.25 전쟁 때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당시에 우리는 중공군에 의해서 숫자에 밀렸습니다. 아무리 기관총을 쏴대고 포사격을 해대도 100만이 밀고 내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숫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옛날 6.25 전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화력이 옛 50년대 그때 전쟁 상황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포를 아무리 쏴대도 수백 문, 수천 문의 포를 쏴도 적군을 60% 이상 살상하기가 쉽니다. 약 한 40% 정도의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력이었다면, 지금 미사일을 비롯한 이 정교한 미사일이나 아니면 우리 자주포와 같은 이런 대포도 그 화력이 1950년대 6.25 전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여기에 근데 이제 육군을 표시해 놨습니다. 육군이 가장 중요하죠. 왜? 육군에는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독립여단이 있고 탱크 사단이 있고 장갑차가 있고 야포, 다른장 방사포, 다 지대지 유도 미사일 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 지대지 미사일 육군도 보유하고 있고 다연장 로켓, 방사포도 군단 육군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략군 사령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가 또 따로 있고요. 전략군 사령부는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령부를 전략군 사령부라고 합니다. 미사일 사령부라는 것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 사령부가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전략군 사령부와 미사일 사령부는 다르다는 거죠. 전략군 사령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략군 사령부, 그리고 미사일 사령부는 최고 사령부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특이합니다. 인민군 총참모장이 있지만 이 인민군 총참모장은 육해공군을 다 지휘합니다. 공군사령관, 그리고 해군사령관, 육군사령관은 없습니다. 12개 군단 사령관들을 총지휘하는 게 총참모장 체제죠. 우리는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그 위에 합참의장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걸, 육군참모총장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대신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탱크사단, 그리고 포병사단, 그리고 미사일 사령부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 최고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는 탱크 부대와 미사일 부대와 포부대, 이게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도 다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 안에 군 인원은 다 포함이 됐지만 최고 사령관이 직접 명령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는 것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쟁, 현대전에서 숫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가장 강력한 것이 여기 뭐 장갑차, 전차 4,300대, 북한 4,300대, 우리는 2,300여 대. 그럼 이 4,300여 대. 발동걸레도 잘 걸리지 않는 고물입니다. 고물. 제가 89년도 최고사령관 명령 받들고 최고사령부 직속에 있는 백공호 탱크사단, 이 탱크 지도국이라고 하죠. 두 개 탱크사단이 있는데 이 탱크 지도국이라는 부대에 직접 고멸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멸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그 학생들이 김종일이 내려오기 때문에 외곽 보위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경질을 당했죠. 이 사단장들이. 왜? 이 탱크들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할 때만 나오고 다 어디 있냐면 지하 갱도에 있습니다. 이 갱도가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너무 차고 밑에는 이 갱도가 이렇게 파져 있으면 옆으로는 이 콘크리트지만 위에서 물이 줄줄 셉니다. 왜? 방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옆에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그리고 펌프로 물을 퍼내갑니다. 엄청납니다. 도랑이 물이 잘 흐르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탱크가 녹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동 걸릴 일이 없죠.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불의에 고멸을 내려갔더니 탱크 발동 걸리는 탱크가 몇 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개 사단 중에서. 그래서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숫자상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신형 탱크, 북한에 최근에 나오는 북한제 신형 탱크는 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고 가다가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우리 2,300여 대의 이 탱크는 제가 봐서는 가다가 고장 걸리는 탱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 북한 4,300대와 2,300여 대가 만약시 붙은다면 이건 30분도 되지 않아서 모두 괴멸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장갑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여 대 숫자 의미 별로 없습니다. 자, 야포 5,800문인데 북한의 야포는 약 15,000문입니다. 북한은 2차 대전 때 쓰던 야포, 1950년 6.25 전쟁 때 쓰던 포도 지금도 다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대항 사격 훈련했던 지방군단이라고 하는 동해 연선에서 했던 함흥 일대에서 했던 함흥군단, 함경남도 군단과 함경북도 군단, 7군단과 9군단의 대항포 사격 훈련. 거기에 이 전쟁 때 참여했던 재래식 포도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때 쓰던 포까지 아직 버리지 않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5,000문. 근데 이건 위력 있죠. 포는 한 번에 발사할 때 한 번에 15,000문이 동시에 불 뿜을 수 있는 게 야포입니다. 미사일은 다릅니다.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고 약 2, 3분 걸렸다가 다시 장약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에 15,000문이 동시에 발사하면 15,000발이 우리 쪽에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타격을 받든 말든 하겠지만 일단 포의 대수에 있어서는 여기에 15,000여 문이 야포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여기 물론 자주포도 있고 다 있지만 뭐 자주포를 비롯해 가지고 옛날식 야포도 있고 직사포, 고사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 8,000문, 15,000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 다련정 방사포 6,000문입니다. 6,000문. 최전방에 나와 있는 다련장 방사포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 사단, 최고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방사포 사단, 그리고 집단군,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북한의 최전방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군사분계선인데 이 군사분계선상이 이거는 38선이고 이 빨간 선이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 요게 1집단군, 5집단군, 3집단군입니다. 이 강원도 쪽에는 1집단군과 5집단군, 이 황해북도에 2집단군이 자립니다. 1군단, 5군단, 2군단. 이 세 개 집단군이 무력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는 방사포 사단 한 개 사단씩 배치되어 있고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고 이 최전방 부대에는 탱크 사단도 한 개씩 있고 다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사포만 해도 약 4,500문이 됩니다. 이 최전방 1군, 2군, 5군에 나와 있는 이 5군, 2군에 나와 있는 방사포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방사포는 최전방에서 쏘기 때문에 이 수도권 얼마나 가까워요. 군사분계선에서 서울,
야, 코앞입니다, 그냥. 그래서 북한은 항상 우리를 위협할 때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먼저 하곤 합니다. 자, 이 최전방에서 방사포가 가장 위력합니다. 자주포. 40km에서 60km, 120km까지 나가죠. 이 단거리 방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 이 서울 거는 다 들어갑니다. 이만큼. 강원도 절반, 경기도, 어산, 평택까지 방사포가 날아갑니다. 이 방사포는 면적 사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울을 방사포로 불바다 만들라. 모든 방사포가 서울을 향해서 다 쏘게 되고, 요 어느 한계죠. 청와대만 공격하라, 국방부만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서울 전체 지역에 방사포가 불을 뿜어댑니다. 이게 만약시 진짜 이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마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경기도와 강원도하고 이 서울권 이쪽에는 아마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요게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화력이 쏠 때요.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 전략군 사령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 있죠. 북한은 전략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략군 사령부,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령부가 전략군 사령부입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죠. 이게 1만 명이 있다는 것은 약 한 개 4단 병력인데 미사일 부대는 1만 명이라면 일반 4단 병력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 미사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북한이 지금까지 김정은이 올라와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만 수백 기가 됩니다. 자, 요게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이 60여 기라고 하면 배경이 이건 아니 잘못된 겁니다. 이 배경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건 100번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것은 본토에서 육지에 쏘는 것을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수천 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한 2,500기 정도 단거리 미사일. 여러분 지금 초대형 방사포에서 쏘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드라고 하는 그 미사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날아가는 것을 격파하기 위한 그 요격 미사일이지만 똑같습니다. 북한에 가지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에서 쐈을 때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부산까지도 날아가고 울산까지도 날아가고 울진까지도 날아가는, 말하자면 우리의 전략 역춘지를 다 공격할 수 있는 초정밀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략군이 100여 기 가지고 있다는 건 아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표시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수천 기에 달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뭐냐? 공군입니다. 공군. 우리가 그것도 이제 F-15 전투기, F-16,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F-35A가 같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죠. 이 스텔스 폭격기와 같은 전투기와 같은 이 한 개 편대만 있어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중에 떠야 됩니다. 땅에 비행장에 있고 이륙하지 못하면 그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습작전을 할 때 이자처럼 초대형 방사포를 가지고 또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공군 기지입니다. 거기에는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지게 되면 단 한 발만 떨어져도 그 활주로를 복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엄청난 인원수와 이 뭐 야포, 잠수함 모든 비행기나 탱크만도 우리보다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것도 많습니다. 여기 엄청나죠. 잠수함만 해도 우리는 지금 한 20여 척 되는데 북한은 약 70여 척에서 한 110척까지 됩니다. 엄청납니다, 잠수함이. 그러나 물론 질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전력이 제가 공군이 가장 위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투기죠. 우리는 410대. 아마 이거는 F-15를 비롯해가지고 팬텀기까지 합했을 겁니다. 아직 전역하지 않은 비행기들까지. 북한은 810대. 이 숫자에 별로 의미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최신의 전투기가 수호이 27이 가장 최신의 전투기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은 1950년에 생산된 미구 15기, 처음에 나온 초음속 비행기죠. 미구 15기, 1950년대 생산했습니다. 그 비행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김정은이가 제 뒷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김정은이 여성 비행사들을 가서 훈련하는 모습 봤는데 그때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구 15기 전투기가 나옵니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50년,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비행기를 아직도 수리해서 가지고 있다. 그럼 왜 가지고 있냐? F-35A, F-16으로 F-15K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로 그 비행기를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비행기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고 하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살폭탄 비행기입니다. 자살폭탄 비행기. 그 안에 앞에다 몽땅 화약을 장약해가지고 또속 고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이 전략 여충지, 말하자면 미사일 기지나 비행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뭐 청와대든 국방부가 됐던 전략 여충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기지를 습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몇백 미터 안 떠서 고도를 낮춰가지고 아주 땅 밑으로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초음속이죠. 그 비행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폭탄을 떨구고 그 다음에 앞에다 화약을 장약하고 그대로 비행기가 육탄이 돼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년 된 비행기도 안 버리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살폭탄 공격을 위한 비행기. 그게 아마 한 100여 대는 될 겁니다.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 15기. 그런 비행기. 그 다음에 이응평 씨가 몰고 왔던 미국 19기. 그 다음에 이철수 씨가 몰고 왔던 미국 19기. 이런 것들은 이미 50년, 60년 다 오래된 비행기지만 전투는 할 수 없는 비행기지만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전투기로서는 미국 29기가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92년도 나왔죠. 이제는 그 비행기가 나왔는데도 이제는 뭐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봤지만 92년도 러시아에서 들여온, 소련에서 들여온 미국 29기가 최신의 전투기고 수호이 27이 전략 폭격기, 전투도 할 수 있고 폭격도 할 수 있는 그 수호이 27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런 허접한 비행기도 아주 북한은 유효하게 써먹기 위해서 자살폭탄 공격기로 개조했다는 겁니다. 자, 자살폭탄 공격,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막으려고는 하겠지만 무자비하게 120만이 자살폭탄으로 내려온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비롯한 수천 개에 달하는 미사일과 그리고 방사포, 다연장 로켓과 같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먼저 공격한다면 그리고 종해부대, 20만 특수종해, 항공육전대라고 하는 20만 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만에 하나 10만이라도 우리 서울에 침투된다면 그야말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만단의 전투 준비를 할 때 강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만에 하나 북한은 우리를 기습 공격한다면 6.25 전쟁 때처럼 부산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북한 체력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경제력이냐 군사력이나 군사적 잠재력이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수물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우리 군사물자를 빼앗으면서 약탈하면서 내려간다는 목표는 세워놨지만 지금 김정은의 전략은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서 조카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울을 기습 점거해서 여기다 핵폭탄을 가져다 놓고 핵무기를 꽂아 놓고 아마 이 문정부와 이 한국정부, 지금은 문정부이니까 한국정부와 협상하는 것, 이것이 아마 주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정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북한의 특수부대 10만 명이 내려오고 불의의 미사일과 방사포로 먼저 공격을 하고 한수이북이라 하죠. 우리 많은 분들이 한수이북이라고 하는데 한강을 사이에 둔 북쪽 지역, 거기는 강원도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 몰락시키는 것이 이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대차 대조표를 놓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월등하지만 해군력도 우리가 월등하고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쓰레기 같은 장비들 가지고 북한은 전쟁을 못한다. 그러나 이 쓰레기 같은 장비들도 자살폭탄 장비로 돌변할 때는 엄청난 위력을 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 정부처럼 북한의 비굴한 자세로 보이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신심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비굴하게 놀면 그 비굴성이 바로 전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지전을 불러오고 우리를 기습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